왜 어려울 것 같아요? 보험 약관이 왜 어려울까요? 그다음에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사실을 안 알려도 무조건 어떻게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는 거야. 해지를 할 수 있고, 보험금은 옛날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줬잖아요. 요즘 해지환급금을 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기납보험료 안 주고 보험료 어떻게 해지환급금을 주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마찬가지 보험금은 안 주고 해지환급금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객은 뭐 여러저래 뭐 어쨌든 예,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납입 보험 주니까 고객이 피해볼 거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들만 피해만 봤죠. 수당 환수되느라고. 예. 자, 이게 이제 그 사기했던 내용이에요. 다 읽어만 할게요. 사기건이었는데 이분이 보험을 단기 집중적으로 한 10억씩 가입했어요. 여러 회사에. 그러면 보험 사기를 가장 많이 칠 수 있는 나라는 어딜 같아요? 나라. 도시가 아니고 나라. 네? 대한민국은 사기를 잡죠.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사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 중국. 예. 이분은 예. 중국 가서 예. 3개월 이내에 상해보험만 집중적으로 가입했어요. 집중적으로 각 회사마다 10억씩 한 70억이 됐는데 3월 달에 보험을 가입하고 3월 28일 날 사망을 합니다. 3월 8일 날 가입하고 7월 달에구나. 6월 달에 3개월 만에. 그리고 사망시 수익자는 한 달 이후에 변경을 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서울에서는 꺼림직했는데 대구 가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꾸 이상한 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가서 직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브로커를 사가지고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체 유골함까지. 유골함 뭐 이렇게 사체 유골함이 있어야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 사고 확인서도. 그러니까 70억 벌었으니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갖고 왔죠. 예,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너무 단기 집중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전 보험회사 5개 회사가 중국에 가서 청도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저 사람 보험 사귄 걸 해서 예, 확인이 되고 저 사람 잡아가지고 지금은 경찰 저기 깜빵에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있더란 얘기. 그러니까 예? 당연하죠. 돈 100% 아니 안 줬어요. 보험금은 안 줬어. 보험금 안 줬어요. 왜? 의심스럽거든. 그리고 저분은 이혼을 했어요. 예, 이혼을 했고 뭔가 수익자들한테 알리려고 했더니 자기 부모는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으니 나이가 있으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미심쩍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보험금 지급사를 한번 볼게요. 자, 요랬을 때 보험 가입하기 전에 고혈압 진단 받았어요. 근데 1년 6개월 후에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럴 때 보험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급 안 할까?죠? 왜? 예. 왜 안 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우리는 보험 많은 전문가의 세련된 사람들이 때문에 인과관계라 했잖아. 인과관계. 자, 고혈압과 뇌출혈은 밀접한 인과관계 있어요. 근데 얘도 의사가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모든 진단서의 모든 소견은 누가? 의사가 내리는 거야. 얘는 보험금은 부지급을 하고 무진단 계약이니까 계약은 해지가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자 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인과관계 없죠. 그러니까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은 어떻게 돼요? 해지? 진단 받았다니까. 진단 유지. 진단은 1년, 무진단 2년. 그래서 가끔은 진단 계약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일 이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1년 6개월 후에 뇌출혈을 받았어. 위암과 뇌출혈은 인과관계 없죠. 그리고 진단도 받았네? 그러니까 얘는 보험금 줘야 되겠죠. 계약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니죠. 왜? 암 진단은 어떻게 돼요? 사기 계약이죠.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위암은 암 진단은 5년 이내잖아요. 암과 관련된 사항들은 무조건 고지를 해야 돼. 근데 얘는 3년이죠. 만약에 5년 1일이면 틀려요. 암에 대해서 고지할 사항이.
그러니까 5년 1일이 아니고 3년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은 사실에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사기 계약으로 확인이 돼서 계약은 취소가 되면서 보험금도 안 줍니다. 대신 기납입보험료 돌려줘요. 예. 그러니까 위험자 5년이야. 5년 2일째 되는 날은 상관이 없겠죠. 왜? 청약서 알려야 될 의무사항이 5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전부 사기 계약이니까 전부 해지 처리가 돼요. 사기 계약은 돈 안 주는 거예요. 무효 처리되니까.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자, 얘는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대학 때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8개월에 사망을 합니다. 예. 얘는 보험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안 줘. 안 주는 건 알아. 근데 왜 안 주는지 그냥 느낌으로 알아. 느낌으로. 아, 이건 안 줄 것 같아. 그럼 왜 안 줄까요? 예, 얘는 상해보험이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직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해보험의 불가직종이잖아요. 안 줘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줘요. 왜? 아, 왜? 아니, 종신보험을 줘야 돼. 그러니까 왜 줄까요? 아,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죽으라니까 어떤 고지를 다 줘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자, 종신보험은, 자, 얘는 이 직업을 가진 분은 상해보험은 불가는 맞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이 여의를 하더라도 1군으로 들어가잖아요. 1군이라도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은 5,000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주계약 1억을 들었더라면 종신보험 사망보험에 5천만 원만 주고 이 계약은 해지 처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상해보험의 불가직종이고 만약에 종신보험을 들었으면 주계약은 주고 재사망이 있으면 재사망은 안 주는 거예요. 예, 불가직종이니까.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예. 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하셨던 분의 저희 설계사의 남편이었는데요. 엄청 똑똑했습니다. 보세요. 보험가입 이전에 이런 진단을 받고 있었어요.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았지.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고 있었고요. 보험가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보험금 하기 전에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이럴 경우는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줘요? 줘요 말아요? 줘요. 준다. 왜 줘요? 2년 넘었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안 준다는 사람은 그냥 느낌상으로 안 줘요? 이렇게 말을 하면 보험회사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은 하려면 세련되게 말해야 돼. 우리는 보험을 파는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약간 유식하게, 간단하게 슬퍼하게 보세요. 이 사람은 보험가입 당시에 이 진단에 대한 받은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명백한 고의성은 있겠죠. 근데 자, 보험약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냐고 2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2년 동안 얘는 사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 병원을 가버렸어. 4번 동안. 얘 주계약 3억이었는데. 보험 설계사 남편이었어요. 엄청 돼. 그러니까 여기는 자 보세요. 보험금 2년이 경과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엄청나게 아파도 그냥 민간요법을 치료하든 벌 생수를 쓰면서 꾹 참았으면 3억을 받았을 텐데 하루 이틀 병원 가는 바람에 이거는 보험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금을 안 주고 계약은 해지 처리가 됐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가끔 머리가 엄청 났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보험금 줄 것 같죠? 얘는 줘요.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앞에 빈맥으로 통원치료를 여러 번 하더라도 말했잖아요. 보험회사의 보험은 딱 이것만 알면 돼요. 고지 의무와 내가 보험금과 관련된 가입이 되는 기왕력과 얘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을 안 주고 없으면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무진단 계약이면 2년 이내 중요한 사항이면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해지가 되려고 하거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가라? 부담보로 가라는 내용만 알면 아마도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통합종신이나 플러스 통합 CI 보험이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납입 면제 제도예요. 근데 이 납입 면제 제도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은 보험 기간을 길게 가면서 보장 내역도 길게 높게 가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주기약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장애 분리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 뭐야? 질병으로 인해서 50% 합산 50%가 되거든 납입 면제를 해주란 얘기예요. 한쪽 눈 이랬을 때 50% 되고요. 여기 30%예요. 무릎 관절 30%, 왼쪽 30% 그러면 둘 다 합치니까 어떻게? 60%. 예. 그 다음에 합산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하나만 다치지 않잖아요. 무릎 다치고 허리 다치고 손가락 다쳐도 합산해서 50%면 무조건 납입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50%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한번 안 나가던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단서를 청구를 할 때 진단서 보세요. 장애 진단서 얼마가요? 장애 진단서. 병원 가면 장애 진단서 얼마였대요? 네? 휴유 장애 진단서. 진단서 말고. 10만 원. 에? 10만 원. 얼마요? 이야. 휴유 장애 진단서 거의 15에서 20만 원이에요. 병원마다 각각 틀려요. 예, 병원마다 각각 틀려요. 되게 비싸요. 그럼 자, 장애 판정 시점은 얘는 어떻게 재해일, 사고일로부터 또는 질병은 진단 확정일부터 어떻게 180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겁니다. 중대한 우리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중대한 뇌출혈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 암보험과 CI 보험 차이점. 뇌출혈의 이대질환은 보통 이대질환은 뇌출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질병 분리표에 의거한 I 60, 61, 62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뇌 CT, 방사선 결과에 다 오라 그러죠. 이면 이대질환 준다 그랬잖아. 근데 CI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질병 분리 코드 없습니다. 그 딱 터지고 뭐가 있어야 돼? 일상생활 동작의 20%만 넘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25%. 그럼 일상생활 기본 동작 25%가 뭐예요? 걷는 거, 먹는 거, 옷 입는 거, 변효예요. 그러면 장애는 누가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 심전도 검사지랑 다 똑같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CI에는 중대한 신경경색은 뭐가 있어요? 분리 코드는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신경색에 찌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어야 돼. 얘를 어디에? 의무기록 사본에. 그리고 CKMB 수치가 올라가야 되고요. STQP가 다 올라가야 돼. 심근호수가.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중대한 신경경색은 이대 질환의 신경경색이랑 CI의 중대한 신경경색이랑 용어나 정의는 똑같아요. 단 신경경색은 그 문구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관련된 서류는 CKMB, 심전도 검사 결과 다 받아요. 똑같단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CI 보험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말이 중단이 붙어서 어려운 거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일반 진단서로 청구할 수 있는 휴 장애 진단서가 있어요. 장애 급여금. 굳이 15만 원, 20만 원 안 내도 돼. 얘는 얼마면 돼요? 2만 원이면 됩니다. 만성 신부전 진단서를 받고 진단 일자, 혈액 투석 일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CI 보험에서 중대한 신부전 있잖아요. 만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에 하면 뭐라고 됐어요? 양쪽 신장이 비가역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 아, 너무 어려워. 비가역적인. 이게 뭔지 아세요? 혈액 투석을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CI라고 세련되게 쓰느라 말을 어렵게 써. 비가역적인. 자, 만성 신부전 어떨 때? 혈액 투석을 받은 날이면 바로 중대한 CI 보험이 지급이 되고 납입 면제가 됩니다. 얘는 진단서, 진단 일자, 그 다음에 혈액 투석 일자 가면 돼요. 사지 절단, 팔다리 절단된 사람, 팔다리 절단된 날짜와 엑스레이만 있으면 돼요. 인공관절, 얘도 진단서에 진단명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인공관절은 60%가 돼야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 수술 날짜가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 한쪽만 하면 30%니까 두 쪽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장상실. 얘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장을 적출을 하면, 교통사고 날 때 비장 적출, 얘도 장애급여금 나가요. 예, 얘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신장 안구 적출했을 때 갈 수 있어요. 얘도 일반 진단서로 갈 수 있는, 예,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 50%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딱 10분 이내에 암보험과 CI보험, 제가 아까 중대한 뇌출혈과 그 신경경색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암도 있지만 암 빼고도 뭐 신부전은 뭐 하는 거? 혈액 투석한 날짜, 말기 간질환은 뇌병증, 간경화증, 복습수가 차야 돼요. 얘도 거의 청구가 없어.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말기 폐질환은 늘 침대에서 병상생활하면서 산소호흡기를 꽂는 사람. 이게 말기 폐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루게릭병, 이건 쉽죠? 불량성 빈혈. 얘네들은 별거 없어. 중대한 화상도 아시겠죠? 나의 신체 면적의 20%가 아니라 각각의 부위를 따져서 20%가 됐을 때 되는 거고, 중대한 수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대한 수술은 정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배를 자르거나 절단하고 개용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중대한 수술이에요. 이게 CI고 중대한 수술입니다. 자, 지금 들어갈 거는 중대한, 우리 CI 보험에 대해서 약간 하는데, 자, 일반 암은 쉽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계약에서 암이라고 하면 악성신생물 분리표에 의거한 암진단비를 준다고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안 주는 것들이 되게 명시가 돼 있죠. 근데 CI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중대한 암이라고 하면, 예, 뭐라고 됐어요? 침륜 파괴적이래. 근데 모든 암은 침륜 파괴적이에요. 침륜 파괴적이지 않은 암은 없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상피내암도 암일까요? 상피내암은 암일까요? 아닐까요? 상피내암도 암이에요. 암인데 한 번 적출을 하면, 뭔가 근치 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대한 암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랑 CI에서 전부 뺀 거야. 근데 얘를 빼면 전부 중대한 암이에요. 자, 위암 걸렸어. 중대한 암이에요. 간암, 중대한 암이에요. 유방암, 전부 중대한 암이에요. 중대하지 않은 암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제까지 모든 보험을 팔면서 뇌출혈과 심근경색도 여러분들이 왜 편하게 해요? CI보험보다? 질병 코드가 있거든. 코드를 너무 사랑해. 근데 보험회사는 코드만 맞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코드랑 모든 검사 결과지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안법할 때 이렇게만 팔았거든. 좋잖아, 그냥. C50이면 돼. 몰라도 돼, 그냥. 나우. 근데 CI보험 뭐예요? 얘만 아니면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프레임을 약간 바꿔보면. 그죠? 악성 흑색종, 암에서 빼져 있습니다. 초기 전립선암, 얘도 빠져 있어요. 갑상선암과 갑상선을 1차로 하는 신생물, 얘도 빠져 있어요. 자, 갑상선암 C74인데 갑상선을 1차 부위로 하는 거예요. 얘는 전이암이에요. 그러니까 폐암에서 전이된 암도 C77이에요. 림프절암이니까. 근데 폐암은 C43이고. 그러니까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갑상선을 1차 부위로 하는 암만 안 주겠다는 얘기야. 갑상선 암하고. 그 다음에 얘는 거의 없을 거고요. 피부암도 일반 암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 CI 보장 개시 이후에 발생되거나 전이된 암도 빠져 있죠. 근데 대장전막내암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대장전막내암이 전부 암 진단비를 안 주나요? 대장전막내암 암 진단비 다 안 줘요? 대장전막내암 암 진단비 줄까요 말까요? 소외감으로 주고. 그 여러분들은 뭐 손해보험에서는 대장전막염 준다고 엄청나게 팔고 있던데, 저희도 줘요. 생명보험도. 어떻게 줘? 악성종양세포가 점막 하층을 침범을 하면 암보험이든 CI보험에서 전부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장은 점막층부터 점막 하층까지 범위가 되는데, 여기가 점막층이에요. 즉 여기가 상피내암이에요. 일로부터 쭉 오는 게 점막 하층을 침범을 하면 보험금 다 준다는 얘기죠. 보세요. 점막층. 근데 여기까지 갔죠? 하층을 침범했잖아요. 그럼 얘는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점막층은 일반적으로 상피내암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장전막내암을 가지고 암진단비 C20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1차 병원에서는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얘도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가 불이치하겠죠. 그럼 보험금을 안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차 암은 최초에 발생한 암을 1차 암이라고 그러는 거고, 2차 암은 전이된 재발암을 말하는 거고요. 원발 부위는 최초 암이 어디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전이돼서 폐암으로 갔다, 이 말은 원발 부위가 위암인데 위암으로 진단비를 준다는 말이고, 왜 한 번 주는 CI, 두 번 주는 CI 있죠. 예. 한 번 주는 곳은 위암으로 지급하고 두 번 주는 곳은 폐암으로 보험금 지급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CI 보험이 왜 좋은지 다 아시죠? 다 알죠? 이거 보장통합, 세대통합. 근데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은 뭐일 것 같아요? 에? 유니버셜 기능이죠.
납입 면제 기능이랑.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혜택을 하면 좋으냐면 말해야 돼요.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암보험은 보험금 지급사례 하나만 딱 얘기해 드릴까요? 자, 이 사람이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주기약도 가입을 하고 특약도 가입하겠죠. 암사망 특약 또는 정기 특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고 100일째 사망을 했어요. 암보험을 가입하고. 근데 확인했던 진단은 80일에 받았어요. 이럴 때 홈케어 암보험은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은 지급한다?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단비는 안 청구를 안 해. 머리 엄청 써가지고. 그리고 사망할 때만 진단한 거야. 진단비는 안 받을 거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약관에 암보험은 90일 이전에 면책기간 90일 이전에 암이 걸리면 이 계약은 무효 처리하라 그랬어요. 전부. 그러니까 암사망도 정기특약도 전부 안 주는 거야. 암보험은.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줘. 근데 자, 납입 면제가 되는 우리 회사 플러스 통합 종신도 그러고 CI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I 보험에 똑같아. 80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일째 사망했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은 그러면 이때 만약 보험 이때는 어떻게 돼? 80일인데 만약에 이걸 빼고 아니 그럼 좋아요. 80일에 진단 받아서 보험금 청구해서 이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계약은 아니 사망하지 않고 그냥 진단비만 청구했을 때 80일. 그럼 보험금을 안 주고 이 계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약은 유지돼요. 이게 CI 보험이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CI 보험은 암에 대한 면책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 90일 이전에 걸리면 이 계약은 무효 조항이 없어. 무효 조항이. 근데 단 얘는 보험금 지급은 안 해. 근데 만약에 이분이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진단을 받았어. 80일에. 근데 80일 가다가 만약에 120일째에 다른 전이 되지 않은 원발의 대장암을 받았어요. 이때 보험금 지급하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위암만 걸릴 수가 없잖아요. 중대한 CI는 중대한 심근경색 급성기 엄청나게 많잖아. 거기 걸리면 보험금 전부 지급하고 납입 면제할 수가 있고 설사 이 사람이 위암이 걸렸더라도 이 암과 관련된 사항이 언제? 5년이 지나면 지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보험에 싸다고 3만원 4만원짜리 가입하지 마시고 이 CI나 통합종신의 납입면제 똑같아요. 통합종신보험의 2의 납입면제 기능도 설사 이 사람이 암진단 걸리면 무효조항이 없어요. 납입면제만 안 할 뿐이야. 근데 다른 거 걸리면 주고 근데 만약 이분이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 이게 플러스 통합종신 2고요. CI의 보험은 마찬가지죠. 얘는 안 주지만 CI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100일째 사망했어요. 가입일 이전에 기항력이 없으면 보험금은 다 지급해요.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CI와 종신과 연관된 것들이 좋은지, 그리고 왜 보험료가 비싼지, 그리고 왜 꼭 가입해야 되는지. 에? 보험, 진짜요, 진짜. 5분만 늦게 할게요. 삼성에 암 걸린 사람들이 암 진단비를 보험금 1억 이상 있으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퇴원한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왜? 아니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 진단비를 보험금을 많이 맞은 사람들은 퇴원도 기쁘게 행복하게 한답니다. 네, 빨리 보험금 받을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도 좋아요. 면역력이 좋으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도 받아 행복해. 면역력도 좋아. 병원도 빨리 치료해. 돈 없는 사람은 인생도 슬퍼. 면역력도 떨어져. 하고 싶지만 항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 CI 보험 되게 비싸다고 하니 유니버셜 기능을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해서 가입해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2009년 4월 달에 CI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 우연하게 병원을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좋아하는 이유, 폐암 34 이렇게 딱 넣으면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이 사람이 보험료 납입 현황을 볼게요. 1회부터 24회차까지 쭉 보험료를 잘 납입했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대체 보험료로 빠지죠, 쭉.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다 2012년 2월 달에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입일 전에 기한이 없으니까 보험금은? 예.
보험금은 지급을 해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로또 맞은 거죠. 나이가 45세였어요. 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통합종신2라도 납입 면제가 되겠죠. 예, 만약 근데 특약계에서 그 특약계 암진단도 나가겠죠. 이게 좋은 거야. 자, 이 사람도 보세요. 얘는 33세예요. 이 사람은 미용실을 경험했던 분인데 이런 보험에 11만 300원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수의 특약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 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심장이 너무 불규칙하게 뛰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엄한 게 나온 거야. 예. 암이 의심돼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위에 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가 CI 보험을 팔든 종신2를 팔든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이 뭐 있어요? 재해상해 특약, 재해 관련된 재해 사망은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억 단위로 높게 가려주는 거겠죠. 재해상해 1억 정도는 해야 손가락 장애 3% 나오면 300 받지. 1000 나오면 30만 원, 3만 원 그거 주나 많아잖아요. 재해 사망도 1억과 5천은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싸니까 높게 내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료를 납입기를 길게 했어요. 그러면서 보장은 많이 받는 쪽으로 했죠. 자, 이 사람은 보험료를 24회차까지 납입을 하다가 미용실 하시던 분이었는데 좀 안 돼서 그런지 25회차부터 쭉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암진단을 2011년 10월 7일에 받은 거예요. 24회차까지 나면서 이 사람 납입 면제가 되고 쭉 이제부터 대체보험료 한번 빠지면서 쭉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 사례죠. 이분은 암의 진단을 받고 갔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고, 뇌도 신경경색도 이 검사 결과지를 갖고 저희가 다 판독을 하는 거예요. 저도 10년 하다 보니까 영어 회화보다 의학 용어랑 영어 회화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야. 틀려. 자, 위 장단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이 리스크라는 말이고요. 사이즈는 19.2. 그다음 얘는 점막 하층까지 침입됐다는 얘기예요. 점막 하층 및 고유 근층까지 침입됐어. 근데 림프절 전이를 봤더니 다행히 얘는 25개의 림프절 중에 하나도 전이가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메티메틱 전이된 위장강 종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할 때는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어요? 아, CI랑 통합종신2를 권유를 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근데 40대가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이분들은 보험료를 납입기간을 길게 하고 보장기간을 길게 하면서 5년이나 7년 정도만 납입하게 두시고 그 다음은 대체 보험료를 잘 적립을 하다가 50이 넘으면 대부분에 봤을 때는 3명 중에 하나나 4명 중에 1명은 아마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보험료를 팔아도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런 기능을 20대인 애들한테 하면 안 되겠죠. 왜 20대인 얘들은 아직은 보험료에 관련돼서 다치나 이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보험료를 그냥 길게 가다가 어느 정도 납입 문제가 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면 아마도 통합종신이나 CI 보험을 파는데 아마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모든 검사는 조직 검사 결과지로 보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약관 해석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고객이 엄청나게 도움이지만, 자, 세상의 모든 질병은 우리가 다 치료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비 없어 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높은 진단비와 보험을 잘 파는 세일즈가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요. 어찌됐든 제가 했던 교육들이 영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은 다음에 받는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